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41선에서 코스닥은 88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잠깐 사라졌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 다시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빨간불을 굳건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이정민 이사, 이권희 부장님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참 지루하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마지막 금요일장은 이렇게 기분 좋게 끝낼 수 있게 해주네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이 시장의 상승을 유도했을지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에 폭발하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꼭 SK하이닉스 덕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어제 저희가 동시호가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걸 감안해도 SK하이닉스의 마감 동시호가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더니 결국 종가가 고점인 상태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오늘장 SK하이닉스의 상승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반도체주에 대한 오늘장의 이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이야기 한번 다 들어보고 싶어요. 부장님. 네. 일단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는 좀 비리비리했죠. 네, 사실은. 고압이었죠. 네. 네. 그러다가 아침에 강했던 쪽은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후에는 또 갑자기 또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됐어요? 네, 하이닉스가 갑자기 막 올라갔습니다. 불을 뿜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보면 자동차,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침에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중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유독 또 대형 중에 좀 4%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하이닉스는 지금 피치,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외국계 리포트가 좋은 보고서 나왔고 바닥론이라는 얘기, 회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피치에서 또 어떤 언급을 했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피해를 지금 일시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일시적일 거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국면이 나올 거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좀 다 이제 회복이 더 빨리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섞인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었고요. 또 전일 엔비디아가 또한 4%까지 상승을 다시 하면서 이게 조정이 나오면서 400불 찍고 내려오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자꾸 있었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가기 시작한 종목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오고 있어서 하이닉스도 그 훈풍을 또 다시 이제 이어받는 거고요. 아침에는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훈풍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먼저 치고 올라가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약세를 보이니까 또 다시 밀리다가 다시 지금 뭐 불을 뿜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AI 칩에 관련된 그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하이닉스도 HBM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 중이고 그다음에 실적 바닥 이슈도 실적이 더 이상 이제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서프라이즈라는 게 뭐 엄청나게 잘 나온다라기보다는 전 1분기 워낙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좀 돌아서겠구나라는 그런 그리고 가이던스보다는 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뭐 이스페타시스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가? 그렇죠.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을 타면서 이게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아는데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후다닥 매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정확한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미 뭐 주가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하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미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오고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바닥을 논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리가 됐군요. 네, 이미 좀 정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추세가 이제 턴을 아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후에 어느 정도 호재성 뉴스에 주가들이 반응을 잘 해주는지만 좀 체크를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계속 예상하기로는 디램 쪽에서는 한 마이너스 1조, 그다음에 이제 낸드 쪽에서는 마이너스 2조에서 도합 한 3조 원 정도 적자를 2분기 때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번에 그 발표된 리포트들을 본다라면은 한 2조 원대로 적자가 날 것으로 이제 적자폭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도
이런 식으로 좀 화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정도를 SK 하이닉스 측에 좀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초창기 때 요구했던 물량 대비해서 2배 정도 이제 물량을 더 뽑기로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 이번에 새로 미팅을 하면서 3배 이상 또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같이 이런 이제 호재성 이야기들이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주가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바닥론을 하는 것, 바닥이 네. 맞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좀 끝난 이슈인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말 그대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22% 현 구간에도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내가 아직 주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은 게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하면서 급등을 보여줬던 이수페타시스여서 아마 이 종목을 놓쳐서 후발주를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역시나 상승폭이 강한 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럴 때는 참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해 보이겠죠. 후발주는 사실 없죠. 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데는 이스페타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기대감이고 네.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덩달아 같이 좋아질 거다. 뭐 아니면 뭐 DDR5가 개화되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는 반도체 전체의 흐름인 거고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랑 같이 지금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물량을 뭐 소문이지만 뭐 3배 이상 늘렸다 HBM을 그러면 사실은 이스페타시스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3배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미 이제 시장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는 계산상 한번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잘 쉬길래 이제 좀 쉬나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엔비디아랑 이제는 거의 동조화되고 있구나. 거기가 이제 4% 오르면 여기는 이제 22%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데 워낙 시총도 차이가 나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뭐 한 10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서 한 11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조금 더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거래량이 심상치 않았죠. 이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벌써 지난번에 거래량이 한 4,500만 주 이상 됐을 때랑 비슷해서 지금 한 3,400만 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월요일 날은 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여전히 근데 이게 중심에 서 있다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못 사서 내가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지 이런 걸로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또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좀 항상 조정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그 멘트 할 때만 절 쳐다보신 거죠? 네, 코가 크시길래. 약간 좀 의미심장한 그런 멘트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럴 때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보겠고요. 그럼 후발주는 없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황 자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향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보다 보니 반도체에서도 후공정이 중요하다. 네. 뭐 ISC라던가 대덕전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렇죠. 이 종목들이 증권가 입에서 많이 거론되던데요. 같이 주목해 볼까요? 네, 저는 좀 같이 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심 자체가 작년이랑 완전 지금 딴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수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리시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 마이크론도 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후공정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풀턴킹이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풀턴킹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그 디램과 낸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요 외주 계약을 체결해서 동사가 현재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쭉 생산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하이닉스 전용 라인을 작년 2분기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동사에서 밝히기로는 전체 인력의 33%를 매년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2개년 동안 33%씩 인력을 좀 증강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한다라면은 물량이
인력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현재 보면 어제 괜찮은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약상승 지금 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좀 쉬어갈 때 주가가 쉬어갈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봐야 된다. 당연히 지금 흐름이 이러니까 여기서 괜히 혼자 노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그쵸. 따라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 두 분의 각각의 오늘 시장의 관심주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건희 부자님은 SKC랑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최근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시청자분이 댓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싱그러운 표정이지만 굉장히 기분 좋을 거 알거든요. 뭐, 뿌듯하죠? 뭐 그냥 말로만 감사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네. 보답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여전히 네. 고가 부근에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봐야 된다. 한미반도체? 이렇게 최근에 조정 잘 받고 어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고점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HBM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를 또 이제 가공할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지금 TSV 공정을 갖고 있는 TC 본딩 장비를 이제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이제 결국엔 생산 물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앞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관련해서 핵심 장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련주죠. 결국엔 이제 HBM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여전히 투자 여력도 남아 있고 지금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의 핵심 공정 장비주 한미반도체 가격대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수페타시스처럼 한번 시세가 분출되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했고요. 이정민 이사님은 네. 앞서 후공정 좋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그 안에서 한 종목 꼽아볼까요? 뭘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이제 무거운 종목,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큰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 이어서 그 FC BGA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2분기보다는 올해 연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양상 기대감을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는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기관계 창구에서도 꾸준하게 수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 네. 대덕전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성향에 맞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반도체 다뤄봤으니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는 2차 전지로 가보죠. 반도체와 수급 싸움 아니죠. 2차 전지 같이 갑시다. 고평가 논란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형제들을 좀 사모으는 것 같던데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 두 자릿수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정말 끌어당겼는데 단순히 살짝 고개 들게만 한 게 아니라 두 자릿수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다시 도전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결국엔 이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기간 조정의 그 박스권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로 이제 전고점을 벗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전고점 근처에 가더라도 좀 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한 달 정도인데 한 달 정도의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여전히 실적 발표 전에도 뭐 리포트에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먼저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한 1조 가까이 투자를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재무적 리스크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지금 들여서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그랬는데
사모펀드들이 돈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예, 네. 그래서 지금 1조 자금을 이제 들여오면 뭐 CB 형태가 됐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비상장외사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로 이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재무적 리스크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공장 앞으로 증설할 것들 계속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경쟁자가 들어오거나 이 시장이 작아지는 건데 근데 경쟁자가 들어오거나 시장이 작아질 확률은 생각보다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요즘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가격이 또 좀 빠지기도 했으니까 뭐 다시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란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자동차 시장도 이제 개화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나라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말 듣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충전소를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냄새 맡으셨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충전 사업을 미리 했었고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사실은 태양광을 깔아서 충전소를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지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들이 GM이나 포드나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충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뛰어든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SK 시그넷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SK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코넥스에 있는 회사인데 여전히 이제 충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고 전기차가 본격 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에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래에셋 운용에서 에코프로주,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40%나 담겨 있는 2차 전지 소재 ETF를 내놓았대요. 전 딱 이 기사를 보자마자 들었던 게 그냥 저는 잘 모르는 개미 투자자의 입장으로 네. 봤을 때 아니 그렇게 기관이 에코프로에 대한 특히 증권가에서 고평가 논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ETF가 나왔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를 향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유입이 되던데 이거를 같이 생각하는 게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충분히 지금 앵커께서 해주신 말씀 자체가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여의도를 바라보는 좀 시각을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좀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고 해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참 영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ETF 같은 경우에도 그 ETF 투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훨씬 선호하죠. 특히나 이런 추세가 코로나 이제 터진 이후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좀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ETF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보통 그 예를 들어 한 종목당 캡을 그러니까 이제 펀드 안에서 최고 상한 이제 그 비중을 뭐 15% 정도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설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이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 알려지기로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세 종목 비중이 57.7%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ETF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나는 너무 그 종목의 각 종목의 그 변화를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쯤 이런 ETF도 좀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놨다가 적절한 이제 그 가격 밸류에이션을 좀 설정하셔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투자 방법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저는 역시나 시장 오늘과 내일을 이렇게 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시청하시고 열심히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한다. 맞아요. 아니 물론 ETF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기준이 확실하고 들려오는 게 있다면 공부가 된다면은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건희 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세볼까요? 앞서 반도체는 좋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공격할 만한 종목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도 똑같이 지금 대장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저도 지금은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등은 에코프로 BM. 예. 여전히 이제 양극재 소재 종목 중에서 그 두 종목의 탑픽이라는 거는 뭐 이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까 그 ETF 사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예, ETF. 근데 이제 뭐 말이 많죠 지금. 네. 일단 이게 뭐 리서치랑 운용은 다른 국면이고 상품을 개발하는 쪽도 다릅니다. 예, 잘 팔리는 거를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약간 거긴 좀 또 세일이네요. 그렇죠. 세일. 리서치 입장에서는 기업에 조언을 하거나 뭐 이제 주가를 예측하거나 재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리스크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의도에 있는 입장에서 여의도를 뭐라고 하시는 건 이제 뭐 다르게 받겠는데 네.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부서마다 또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 추구하는 게 다르고 발빼시네요. 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와 쭉 같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ETF를 출시해서 여전히 뭐 이게 수급적으로 더 유입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이거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3개 종목을 다 사고 싶은데 내가 이거 따로따로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입하시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편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편하시려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고 예. 네임 그리고 이제- 넣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그러면 수급적으로 좋고 아까 얘기했던 재무적 리스크 완화되고 하면 당분간 또 뭐 이렇게 금리도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성장은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요. 어차피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또 한번 또 랠리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주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방송하니까 재밌네요. 마지막 상황실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상 성공한 마녀 공장입니다. 화장품 저력 보여줄까요? 요즘 따상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마녀 공장이라는 이 작은 화장품 회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진짜 마녀 공장 화장품이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이 다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주식은 없죠. 없으니까 갔겠죠. 이 성공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차를 좀 탄 따상 종목이 되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 일단은 그 따상의 조짐은 어느 정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1800대 1 경쟁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변경 전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번 달 26일부터는 공모가의 그 60%에서 400%까지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00%까지가 가격 제한폭이었는데 이 부분을 2배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늘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밴드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따상하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현재 그런 부분을 좀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400%대까지도 늘려놨는데 또 따상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 하면은 아예 그 이제 상하한 폭을 없애버리는 게 현재 금융 당국이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녀 공장, 자꾸 마녀 사냥 생각나는데 마녀 공장이 조금 더 기회가 준다면 개인적으로 투자해 보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워낙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예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54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32배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그 실리콘2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네. 실리콘2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96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13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녀공장이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굉장히 투자가 좀 꺼려지는 종목이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수급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장에 따라서 이제 그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갈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나 또는 북미 시장에서 선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반응을 좀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미용 의료기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는 게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루트로닉이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 상승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공개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럼 앞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정리를 좀 해두자.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보다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고 화장품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투자적인 면에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부장님. 아, 저요? 예, 네.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 많으세요? 예, 예. 이 화장품주는 어떻게 투자해 네. 보실까요? 클렌징이 중요하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클렌징으로 떴죠. 마녀 공장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종합 화장품 업체고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밸류에이션으로는 저는 못 살 것 같고요. 너무 비싸서 아까는 뭐 장중에 보니까 거의 40배를 넘어갔던데 이 부분은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때 한 50배 가까이 나갔었습니다. 예, 그럼 거의 밸류에이션은 뭐 꼭지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네요. 오히려 지금 실리콘2라든지 뭐 아니면 그 아이시스 패밀리, 아이 패밀리 SC 뭐 이런 거 잉그루드랩 뭐 이런 종목들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보면 생각보다 아직 밸류에이션이 20배 안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